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박 교수님 유튜브 시작하셨더라고요. 경제 브릿지. 네,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라는 채널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주요 경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채널입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시간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네. 부분들도 꼼꼼히 네. 충분히 네, 대신 좀 쉽게 해주십시오. 교수님의 유튜브가 항상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무슨 회의를 한다고 가스공사랑 한전이랑 경제부처가 회의한다고 했다가 1시간 전에 그 회의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요금을 안 올리고 지연시킬 경우에 네.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를 점검하고 맞아요. 그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였거든요. 에너지 공격 긴급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길게 하면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근데 1시간 전에 갑자기 회의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지연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인데 이렇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전에 한전이 자료를 내놨잖아요. 네.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든지 지금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구구절절히 밝혀놨더라고요. 네. 그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라도 다시 또 인상을 지연시킬 계획이라는 걸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안 올리겠다.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예.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총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안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봄에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들 때 올리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에는 하지 말고 좀 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정책 결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당정협의에서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결정. 아까는 이제 뭐 그 공기업들하고 경제부처가 만나는 네. 회의였다면 당과 정부가 만나서는 잠정 보류 여론 수렴 결정. 처음에는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그랬죠. 다시 이제 보류를 했다가 여론 수렴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무래도 아까 그 리스크 요금 인상 지연에 따른 리스크 점검 회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그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파퓰리스트였다고 정부 여당이 지금 엄청 공격을 해왔는데 네. 모든 중요한 정책을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 물론 여론 수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은 여론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누가 뭐 요금 올라간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 여론을 그러니까요.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파퓰리스트적인 접근이 아닌지. 아니 근데 저는 좀 갈피를 못 찾겠는 게 그 분명히 전기세 폭등 해가지고 네. 올 연초 작년 연말 연초에 문재인 정부가 전기세 가스 요금 안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뭐지 현금성 복지 절대 안 하겠다.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근데 뭐 600억 원 관광 쿠폰 네. 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는 건지. 약간 이 모든 요금 인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때 여기를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한전이 적자가 많아지고 네. 진짜 어려워질 경우에는 급기야는 정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김윤경 두 분과 함께 힘이 되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네. 지금 그 가스하고 전기요금 갑자기
뭐 올리려고 하는 회의를 하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하면서 안 올렸는데 이게 재정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약간 좀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경영의 타격이 온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전의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운영 자금을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한전채를 발행을 하겠다. 빚을 내는 거죠. 채권 예. 팔아서 채권 그렇죠. 시장에다가. 채권이라는 건 다 빚이니까 네. 빚으로 운영 비용을 감당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용량을 또 늘려줬어요. 예, 5배까지. 예, 원래 자본금하고 적립금 포함해서 거기에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배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인가를 하면 6배까지 늘릴 네. 수가 있어서 올해 뭐 많게는 100조 원 가량의 부채를 낼 수가 있지만 부채를 일으켜서 계속 가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라는 것을 지금 막아야지 될 것을 계속 미루게 되면 구멍은 더 커지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한전채가 또 발행이 된 문제는 뭐냐면은 한전채가 다 빨아들여요. 수요를. 채권 시장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예. 일반 회사들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 네.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한전채를 작년에 사고 싶잖아요. 예. 하순에 네. 그 현상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채권 시장 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주려고 예금 금리 못 올리게 은행 그런 그때도 참 일을 했었던 희한하게 했어요. 일이 있었는데 한전채도 한전채지만 지금 이제 재정 적자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네, 네. 국채도 이제 채권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특히 이제 증권사들 채권에 투자도 하고 PF 대출 보증도 한 증권사들이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한전채 또는 국채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증권사들이 국채에서 채권에서 손실도 엄청날 뿐 아니라 향후에 PF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금융 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가격을 올려서 비싸야지 사람이 전력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요금이 비싸면 거기에 맞던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더 생산 가능해지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가격 기능을 그렇게 강조하고 시장을 강조하는 정권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포퓰리스트적이라고 자기들이 비판했던 이런 정책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판이나 하지 말든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시장의 맞아, 불확실성도 말씀 듣고. 상당히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불확실성에다가 네. 정책 불확실성까지 던져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네. 가뜩이나 있는 불확실성에 정부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김 네. 기자님. 뭐. 그러니까 한전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을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한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배 한도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전력 발전에 쓰는 생산에 쓰여야지 되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은 정말 전력 생태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전채 문제라든지 국채 문제 이게 정말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긴축 기조라든지 인플레로 다 힘들어 있는 민생에 정말 전기요금 동결이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지지율을 정책이 계속 쫓아가고 있어서 물론 여론 살펴야 될 정책이 있고 그리고 뭐 전기요금 사실은 거의 정답이 있다. 전기요금은 지금 뭐 어느 일정하게 뭐 스스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정하게 올리되 에너지 약자들 에너지 주권을 네. 하기 위해서 바우처라든지 지원하는 것.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정도고요. 정책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좀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솔직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 중에서도 이게 최선입니다.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재정 적자도 문제고 한전 적자도 문제고 이런데 지속적인 부자 감세라든지 또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재정 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 때 근무기했던 국민들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왜 우리만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불확실성에 정책 불확실성이 덧대지고 있어서 국민들은 더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게 이제 양곡 개정법에 대한 거잖아요.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선심성 정말 그 뭐 매표 행위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는 있는 네. 것 같은데 농민들은 그러면은 민생 경제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요.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뭐 아까도 얘기하신 것 같지만 휴가비 지원 예, 뭐 같은데 3만 원에서 예. 10만 원 해서 한 600억 지출한다고 합니다. 예, 매칭을 해가지고 뭐 40만 원을 맞춰준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알량한 선심성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쓰려면 확실히 쓰든가 600억 예. 갖고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밀어놓고 이런 걸로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정말 예. 네, 사실 이런 정책이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장에 우리가 사탕 준다고 눈 감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 취급하지 마라라는 네.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창양 장관이 막 굉장히 그 자랑을 했는데 소위 IRA 법,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확정을 해서 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성과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도한 아전 인수는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풀린 문제를 보면은 네. 그 배터리 부품으로 취급이 될 뻔했던 양극 활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양극재 만드는 데 쓰는 양극재 거. 만드는 데 쓰는 그거를 부품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미국에서 꼭 생산 과정을 공정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게 예, 있었는데 그게 좀 뭐라 그래 그 부품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미국으로 가져가도 되는 예, 제조해서 그런 부분이 미국 있어요. 가서 예. 완성품 만드는. 그 부분이 거의 유일한 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추출이나 가공이라는 과정 중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해야지 이 핵심 광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추출 아니면은 가공 한 가지만 충족을 시켜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광물을 들여와 가지고 예. 가공을 할 수 우리나라에서 있죠.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익이라면은 지금 핵심 우려 국가라는 것이 IRA에서 정의해야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계속 정의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달을 하면은 보조금 못 받는다. 근데 예. 요게 확실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계속 그 홍보처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생산 세액 공제를 받으면은 투자한 거의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것도 지금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언급되지 것들을 않았네요, 아예. 언급되지 않아서 뭐 최악은 피했다, 한숨은 돌렸다 그러는데 그냥 한숨은 돌렸다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네. 이제 우리 정부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IRA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FTA가 있는 한국이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시에 일본하고 지금 핵심 광물 협정을 예, 광물 협정 맺었죠.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FTA 국가하고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간에는 FTA 협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부 지침에 따르면 일본은 우대 조치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한국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이랑 똑같이 핵심- FTA를 했거나 말했거나 글쎄요, 똑같이 핵심 광물에 대한 예. 부분들은 일본도 똑같은 일본에서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또는 추출하는 거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배터리 시장은 사실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회사들이 지금 경쟁하고 3등분하고 있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것 같이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하고 합작회사를 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 미국에 공장 짓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드, 지으려고 테슬라 다. 그랬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다른데 같이 합작 투자하는 것으로 우회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CATL이랑 손을 잡았죠. 예, 포드가. 포드, 네. 테슬라 전부 다 네. 네. 중국 CATL이랑 그렇죠. 합작법인을 미국에다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 배터리는 들어가요. 중국 광물질을 수입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면은 몇 퍼센트 이상이 안 되면 네.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지금 와버렸어요. 배터리 핵심 광물이나 부품에 대해서 우리 측 우려가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예.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FTA도 맺고 뭐 네. 한미 동맹이고 이런데 근데 더 재밌는 게 네. 그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게 며칠 전이에요. 예, 지난달 말이더라고요. 캐서린 타이가 USTR 대표가 한국하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는 네. 그냥 뭐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맞아요. 반면에 일본은 그걸 체결을 함으로써 FTA를 맺고 있는 국가처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촘촘한 동맹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뭐 군사 동맹이나 한미 FTA라는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은 한국과 미국은 정말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북미 지역이라고 해서 이른바 영내 지위를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핵심 원자재 클럽이라는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스 클럽이라는 것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영내 지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에서 성과를 가져오려면은 저는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영내 지위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북미랑 똑같은 영내 그렇죠.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전기차를 북미와 한국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네. 그게 아라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반도체 공장을 짓거라든지 보조금을 줄 때도 영내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국내에서도 미국과 똑같은 영내 지위를 받아내야만 진정하게 한미 FTA와 군사 동맹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미국은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안보가 경제적에서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중요한 듭니다. 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의 우리 말을 들을 만큼 귀를 기울일 만큼 우리의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렛대도 있어야 예, 되고요. 네. 네, 외교력이 사실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내면 혹시 내가 반미주의자로 찍힐까 이런 걱정들을 내서 다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반미보다 혹시 일체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실에 찍힐까 이런 거를 더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배터리 얘기만 했습니다. 배터리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IRA 또 핵심은 이거는 이제 부품 부분인 거고 배터리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느냐인데 네. 이거는 전혀 달라진 게 네, 없더라고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호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5년까지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지금 이미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 작년 8월 16일부터 전기차 원산지 부분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네. 내국인 대우를 해야 된다는 한미 FTA 위반일 가능성이 가지- 농후해요. 전문가들 예. 대부분 이건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항의를 제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항의를 이번에 뭐 이걸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미국 영내로 돼 있다가 일본이 열심히 사전에 외교를 해서 북미 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전부 다
영내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죠. 북미 FTA라는 게 있으니까 네. 사실 FTA 위반이라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같이 FTA를 맺고 있는 우리는 이런 그 영내 지위를 못 얻었다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고, 한미 FTA 사실 때문에 국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한미 FTA 위반이 아닌가, 위반도 아닌 것까지 위반 아닌가라는 자기 검열을 우리 정부가 해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아요. 동일인 지정할 때 아니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을 동일인으로 지적할 수 없다라는 게 재벌 도대체 일가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죠. 그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죠. 하는 거, 동일인 범위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걸. 쿠팡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사실 그 한미 FTA 내국인지라면 당연히 내국인처럼 똑같이 돼야 되는데. 동일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미 FTA하고 관련 없는 거를 한미 FTA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정말 한미 FTA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들 입을 닫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가서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지금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건지 대통령이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미의 숙제네요. 이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블랙핑크한테 지금 다 빌렸어요. 아, 블랙핑크. 경제 이슈가 그다음에 안보 이슈, 우크라이나 우리 살상무기 분명히 지원하라고 미국에서 할 것 같은데 블랙핑크한테 지금 다 밀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2025년까지 중국산 배터리 요거 2029년까지는 100%, 네. 뭐 2027년까지 뭐 80%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늘려가겠죠. 우리 업체들이 중국산 광물 수입선 다른 국가로 그 시기까지 바꿀 수 있나? 저는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걱정이 쉽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뭐 흑연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공급도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물이, 중국에 많은 광물이 갑자기 수입선 다변화라고 해서 네. 딴 데 가서 사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들한테 뒷문을 열어주고 있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뒷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뒷문을 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